여러분들 몰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몰입을 학습에 적용하는 거예요. 몰입은 모든 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몰입을 학습에 적용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학생을 위해서 일단 몰입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몰입은 다 해봤을 거야. 이렇게 몰입 상태에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죠? 시간 지나가는 줄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죠? 뭐 게임에 몰입이 될 때, 뭐 어떤 영화에 몰입이 될 때, 그리고 그게 집중된 상태여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죠? 그리고 그 몰입 상태에서는 신들린 듯이 능력이 발휘가 돼요. 아주 높은 기량이 발휘가 돼. 그리고 몰입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최선이에요. 절대적인 최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대적인 최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절대적인 최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최선이 절대적인 최선이야.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최선. 그러니까 이거 하는 법을 배워두면 너무나 좋은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최선을 알면 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방법을 배울 거예요. 절대적인 최선. 절대적인 최선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할까? 한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최선을 할 것 같아? 바쁠 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최선을 할까? 어떤 상황? 잘 생각해봐. 뭐가 재밌을 때? 재밌을 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 완전 궁지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보다 더 절실할 때, 궁지에 몰린 것보다 더 절실할 때. 예전. 그래요. 목숨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최선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최선을 정의할 때 목숨이 걸린 상황이야. 알겠어요? 그때 절대적인 최선을 다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목숨이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일주일 만에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를 일주일 만에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주일 자는 시간도 줄여서 그러면 1초도 쉬지 않고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죠? 이게 절대적인 최선이야. 그죠? 이게 절대적인 최선인 거야.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최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아. 절대적인 최선.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할 거라고. 걸어가면서나 밥을 먹거나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 해결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한 최선은 없고 이게 절대적인 최선이야. 알겠어요? 이게 절대적인 최선인데 그런데 이거를 실천을 못해. 중요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이렇게 했어?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 중요한 상황에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절대적인 최선을 실천하지 못할까? 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절대적인 최선인데 왜 뭐 중요한 상황이 많단 말이지. 뭐 수험, 수능 준비를 한다거나 뭐 왜 못하냐면 여러 부작용이 생겨요. 그럴 거 아니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뭐 머리가 빨개진다거나, 그렇잖아. 뭐 너무 힘들다거나, 지긋지긋하다거나 여러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잠시는 실천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잠시는 가능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걸 지속할 수는 없다고 다들 믿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소개할 거야.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의도적인 몰입, 1초 원칙에 의한 의도적인 몰입이야. 이게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이게 절대적인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이완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슬로우 싱킹엔 이완된 집중. 그러니까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로 지쳐버려.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듯이 졸리면 선잠을 자고 뭐 이런 몰입 의자에 앉아서 쉬는 듯이 그런데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것처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하는데 쉬는 듯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방법을 소개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내가 한 거야. 전 세계에서 이거를 얘기한 사람은 내가 한 거고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해서 이걸 체계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이제 그럼 이 거짓말 같은 믿기 어려운 얘기가 진짜 작용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정말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검증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알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썰이야. 그럼 가설인데 그게 정말 실제로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과학적인 접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제안할 수는 있어. 수많은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검증이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확인이 돼야 돼. 사실 뭐 책을 읽고 이런 학생은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그럼 모를 테니까.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021년 3월이야.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교수님의 저서인 몰입을 읽고 몰입 체험을 시도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경쟁을 무척 강요하는 사립학교라서 무조건 성적 순으로 반을 나눠서 자습을 시키고 기숙사에 방을 나눕니다. 뭐 이런 이제 학생이야. 그래서 이제 의도적인 몰입, 학습에 의도적인 몰입을 할 때 내가 얘기하는 11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잠을 줄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결 못하면 죽는다 하더라도 잠을 줄이면 절대 안 돼. 문제는 잠잘 때 해결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잠자는 뇌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잠이 굉장히 중요해. 잠은 부족하지 않은 잠을 자고 잠을 줄이지 않아야 지속할 수가 있어. 이거를. 그 다음에 이완된 집중. 편하게 쉬는 듯이 하고 졸리면 선잠을 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가 1초 원칙이야. 1초 원칙.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1초 원칙. 그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만 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하고 이해 위주, 생각 위주로 하고 미지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뭐 선택과 집중, 또 무한 반복, 뭐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 이거를 실천을 한 거야. 자 실제로 한번 봐봐요. 뭐 여러분 같은 학생이야. 근데 학생인데 이거를 실천을 한 거야. 자 1주차. 그러니까 1주 동안 나름 실천을 한 거야. 원래는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이번 주는 등교 수업을 했대. 통학 시간이 1시간 30분이라서 이제 이 1시간 30분 동안 이제 해야 돼. 1초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수학 문제 하나를 들고 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통학 시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구랑 떠들며 논 게 후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지? 버스에서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집중이 잘 됐고 버스에서 오히려 슬로우 싱킹이 잘 돼. 시간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번 주부터 고민하던 문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빨리 학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번 주 중에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걸 이제 완벽하게 실천은 못하지만 이제 가깝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만드는지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실제 상황이니까. 알겠어요? 이 학생이 뭐 거짓말하고 그런 건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실제 상황이니까 이게 실험 결과나 마찬가지야. 자, 이제 3주차 이런 식으로 3주차를 한 거야. 여러 가지 이제 실천, 슬로우 싱킹 여러 실천하는데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공부하는 과목을 여러 번 바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몇 과목씩 공부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몰입을 경험하지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1초 원칙을 실천하더라도 그거가 뇌과학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 과목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한 과목을 1회독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니까 효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도 생생히 느꼈습니다. 자, 또 낮잠, 이게 선잠이야. 선잠을 20분 정도 자니까 컨디션이 2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잠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 4주차예요. 이제 중간고사 대비에 몰입하는 거야. 이번 주는 중간고사 대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될 때는 이번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1초 원칙. 그걸 하면 몰입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결과는 따지지 말고 과정.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걸 할 수 있잖아. 그게 절대적인 최선이니까 과정을 하는 거야. 휴대폰도 거의 하지 않았고 최대한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치지 않고, 이건 지치지 않아. 알겠어요? 이 방법은 지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 방식을 물론 실천을 해야 되지.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1초 원칙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는 거야. 부작용이 없고 지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거야. 점에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지칠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번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5주차야.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하는 건 지겨운데 그걸 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한 거야. 지겹지만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싸운 거지. 그러니까 지겨우니까 또 게임을 하게 되고 지겨우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어린 나이에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행복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야. 몰입의 원리를 알고 몰입도를 올리면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 학생이 이걸 5주 동안 이걸 실천하고 하는 얘기야. 1초 원칙을 그대로 하는 거야. 1초 원칙을. 자, 아직 전교 석차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에서는 전 과목 모두 1등을 했습니다. 노력으로 성취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학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입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 가장 좋아하는 공부가 되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몰입하면 재밌어서 또 그 과목이 재밌어지는 거야. 자, 6주차예요. 이번 주는 학교에 안 가서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풀 수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만 해도 해결할 엄두도 못 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빼고 다 풀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바보 같은 제 머리로는 풀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거의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하는 거야. 절대로 해답을 보지 않고. 알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싫어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싫어했었는 거야. 왜냐면 지겨우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1초 원칙을 실천을 하는데. 그래서 부작용 없이 올바른 방법이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 대신 이제는 공부가 제3의 일부로 자리 잡는 것 같고 공부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즐거움이 앞섭니다. 공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재미없으니까 싫어했던 거야. 근데 재밌으니까 이제 몰입이 되니까 이제 거부감보다는 즐거움이 앞섭니다. 슬로우 싱킹에 나오는 11가지 법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니까 한 달 만에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렇게나 바뀌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7주차예요. 이번 주에는 학교에 가서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쓰는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오직 글에만 몰입하니 효율적으로 생각이 정리되었고 수행평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초 원칙을 알면 수행평가가 뭐 있어. 그러면 거기에 1초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1초 원칙을 배웠잖아. 이게 절대적인 최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든지 1초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는 방식으로 한 거야. 예전에는. 그런데 힘을 빼고 하다가 졸리면 선잠 자고 쉬는 듯이 그 대신 1초 원칙을 지키는 거야. 그 대신. 알겠어요? 그 대신. 또 그저께 시험을 쳤습니다. 한 달 전에 성적은 전교 42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교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시험을 칠 때도 몰입하니까 더 잘 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1초 원칙을 하는데 지겹지도 않고 재밌으면서 성적도 42등에서 전교 5등까지 올라간 거예요. 8주차야. 요즘 들어 30분이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 30분이 지나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부쩍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알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특히 그토록 싫어했던 수학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문제를 가르쳐주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내 힘으로 다 푸니까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친구들이 공부시켜주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다 풀어주니까.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안 풀리는 문제니까 다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야. 그렇잖아? 애들이 자기가 못 풀었으니까. 그거 풀어주면 재밌지. 그리고 내 실력은 계속 느는 거야. 알겠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영어에 몰입해서 영어 감각을 살려보겠습니다. 영어 몰입하는 거는 몰입 영어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직독직해가 제일 중요해. 직독직해. 한글이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 읽는 거야. 그래야 얘기에 빠져들고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재밌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 대신 많이 읽어야 돼. 엄청나게 수백 권을 읽어야 돼. 국어는 3월에 4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야. 뭐 4등급 이러면 잘하는 학생이 아니잖아. 그제? 2등급까지 올랐고 점수는 거의 30점이 올랐습니다. 아직 국어를 잘 못하지만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대강 찍고 이러지 말고 내가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수학처럼. 알겠어요? 3월 이게 9주차예요. 3월 수학 모의고사는 중학교 범위인데도 80점으로 겨우 2등급을 맞았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92점으로 1등급을 맞았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수학 공부를 생각하며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방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완전 몰입해서 시험을 쳤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올라가는 거야, 성적이. 그렇게 3일 동안 이제 영어 공부를 한 거야. 직독직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몰입해서. 겨우 88점으로 2등급을 맞았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직독직해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몰입을 하고 나서부터 수학이 너무 재밌어져서 수학만 하는 날이 많았다면 너무 수학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이렇게 몰입을 해서 흠뻑 재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어에 몰입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어느 하나에 일단 재밌게 하면 되는 거야. 재밌게. 15주차예요. 오늘 고1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서 총 내신을 1.1등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한 과목씩 집중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정교 석차, 이게 몰입하기 전이야. 1초 원칙을 실천하기 전이야. 정교 석차가 42등이었지만 5월 중간고사 때 5등이 되었고 저번 주에 기말고사를 잘 쳐서 1학기를 정교 2등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42등이었는데 이제 이 학생이 지금 7월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1학기를 정교 2등으로 마무리한 거야.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초 원칙을 하는데 부작용이 없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재밌게 하는 거야. 재밌게. 이제 얘가 성적이 이렇게 급상승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얼굴은 뭐 괴로워하는 얼굴이 아니고 항상 즐거워하는 얼굴이고 하니까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몰입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에 있던 몰입이랑 슬로우 싱킹 4권이 모두 대출 중입니다. 친구들도 앞으로 시험 기간 때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바보같이.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다는 걸 이렇게 하는데 성적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악순환이 돼.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해?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해소하려고 자꾸 딴짓을 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재밌고 즐거워야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데 악순환이 되는 거야.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초 원칙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최선이야. 이거를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를 이 학생이 증명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 뭐 수도 없이 사례가 많은데 이 학생은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야. 원래 태권도를 했대. 전국체전에도 나갔는데 부상을 입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거야. 수능을.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도 여러분들처럼 이 주말몰이 캠프에 참석해서 알게 된 학생이야. 알겠어요? 주말몰이 캠프에 4월 달에 주말몰이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 이번 주에 치른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처음으로 90점 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몰입을 연습하기 전에는 아무리 쉬운 모의고사라도 항상
70점대를 맞았는데 몰입의 효과가 모의고사에 제대로 나타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자, 영어도 하루에 1시간씩 정도씩 직독직해로 공부했는데 2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1등급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항상 3등급이 나와서 이것도 정말 큰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 다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몰입 방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야. 19주차야. 이 학생이 뭐 독학 무슨 학원 그걸 다니면서 하는 거야. 오늘 학원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이 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거야. 그 학원 전체에서. 그러니까 학원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린 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몰입의 효과가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 달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꾸 우울감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더 몰입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우울감이 되면 몰입도를 올려야 돼. 알겠어요? 몰입도를 올려야 그런 게 없어져. 그래서 이 학생이 그걸 알고 있는 거야. 한 문제에 온 정신을 기울이다 보니 그런 마음들은 금방 사라지고 이 세상에 문제와 나만 남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무슨 걱정이 되겠어? 알겠어요?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자, 20주차야. 10월 4일. 수학 문제를 생각해내는 속도가 정말 빨라진 걸 느낍니다. 몰입 전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제 모습이라서 정말 감사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영어도 저번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등급이었잖아. 근데 2등급이 됐다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직독직해야. 직독직해가 가장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은 스스로 푸는 거고 해설을 안 보고 그게 몰입 방식이고 영어는 직독직해야. 알겠어요? 직독직해가 가장 효과가 있어요.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단어를 몰라도 돼요. 문장에 따라 맥락상 해석하면 대부분 모두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하면 맥락상 알아. 한글 읽듯이 읽는 거니까. 알겠어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글 읽듯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야 돼. 수백 권을 읽어야 돼. 그렇게 재밌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이상은 이제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 수험 공부를 위한 의도적인 몰입이야. 이게 고등학생 이상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야. 바람직한 공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가장 바람직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 및 중학생은 뭐 수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인할 필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바람직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잖아. 그지? 이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 어느 분야를 가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뭐 대학 명문대 가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게임은 누가 실력을 발휘하느냐야. 그 사람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뭐든지 잘하니까 그 사람이 탑이 되는 거야. 학벌이 조금 나쁘면 처음에 좀 불리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로 기여하는 사람이 다 인정을 받는 거야. 실제로.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명문대 나왔는데 하나도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런 사람이 인정이 되겠어? 근데 얘는 학벌이 별로 안 좋은데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모르니까 학벌이라도 좋게 하자는 그런 건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 그게 창의 영재를 만드는 몰입학습법이야. 지식의 한계 도전을. 그러니까 몰입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입에 의해서 내가 즐겁게 공부하는 법을 알았어. 이제 1초 원칙을 지키고 내 두뇌를 풀가동하는 법을 알았어. 그게 부작용도 없고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지치지도 않아. 이제 그러면 그걸 단지 그냥 시험 잘 보는 거에 적용한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익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야.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창의 영재를 만드는 몰입학습법은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받았는데 내가 풀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는 해당이 안 돼. 그건 몰입학습법이 아니야. 그냥 종래 그냥 학습법이야. 그런 거는. 알겠어요? 몰라야 돼. 문제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몰라야 돼.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이래야 돼. 도대체 평생 풀어도 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어요? 지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거기에 몰입에 의해서 응전하는 거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대신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성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1초도 쉬지 않고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그 잠재 능력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풀리니까. 그게 몰입학습법이에요.